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연구는 많이 했었거든요. 책자 확인하시면 되고 아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혜린 사업 담당이죠. 손혜린 팀장 오셔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다문화 아이들이 직접 쓰는 동화책 내용도 조금 선보이고 바로 이어서 가능한 5분만 잠깐 쉬고 뒤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는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외국인 비율도 최근에는 경산으로 역전이 됐지만 아직 여전히 경북 23개 시군 중에 1위입니다. 경산으로 계속 역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완충지 역할을 해가면서 만들어져야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믹스가 돼서 도시가 좀 더 국제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고 이런 도시생 사업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원도시 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저희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것도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표준기획도 아마 저희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 위원장님이나 센터장님도 저희가 좀 부족하나마 이렇게 끝까지 12월 말까지 진행할 수 있게 고견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저희 때문에 좀 마련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기존에 작년에는 다문화 정착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것을 조금 비틀어서 상호동을 조금 관광 요소 또는 방문할 수 있는 요소로서 조금 이제 가능성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인가 외국인과 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든 게 소통이 안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다 여기 저희 같은 용역사는 센터에서 만들고 참여만 하라고 하시면 이게 결국은 미스매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고 오늘 이제 미니 포럼을 심포지엄을 끝으로 저희가 지금 몇 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오늘 내용까지 담아서 내년부터 어떻게 2년 정도 남은 기간에 진짜 이 부분 도시생 사업 안에서 외국인과 다문화라는 분야를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금 더 선진적으로 이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같이 모색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많은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업을 시작하기 전에 센터장님하고도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황호동 안에나 경주 안에 중간 지원 조직이나 여기 오셨지만 외국인 관련된 센터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각자의 고유 업무가 있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 행사 때나 이럴 때는 BNF 같은 특히 경주는 게스트하우스나 식당, 카페가 많이 있고 이런 사실 민간 공간들이나 자조 모임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보고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커뮤니티 자원조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어설프나마 저희들이 계속 눈덩이 표집하듯이 여쭤봐서 100개, 사실 100개가 넘었는데요. 몇 개는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조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250명 외국인들, 프로그램 참여자들, 최종계획이 사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설문조사와 향후 방문 의향 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자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계시는 관련 단체나 중간 조직이 한 20%밖에 안 되고 학교가 또 20%, 오히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 자원이 한 55%입니다. 이거는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외국인 식당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센터장님이 지난주까지도 저한테 계속 약간 얘기하시는 게 저기 지나가는 외국인 분들이 어떻게 모여 있는지를 보고 싶다 하시는데 불법 체류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것까지는 사실 못했는데 사실 더 파고들면 그런 자조모험까지 저희들이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100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경주 기준이고요. 상호동,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경주시청에 있는 법정동, 행정동을 이제 보니까 상호동이 이제 중부동 다음 순서는 저희 사업지니까 55개가 물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맞죠? 이제 센터는 다 송건동이나 이쪽에 중부동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송건동이 오히려 20%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동을 계속 구도식으로 생각하고 납부됐다고 생각했는데, 커뮤니티 맵을 보면 사실 어떤 스트리트를 합리단길이 그렇잖아요. 길을 활성화시키고 그 길을 통해서 그 도시가 변모되는 것은 사실 상자 관계와 길이 이제 어떻게 팝플레이스가 되면 그래 되는데, 사실 상호동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크로스해서 보면 상호동에 단체는 적은데 민간 자원, 게스트하우스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송건동은 제가 조사를 좀 더 했죠. 여기 식당은 좀 많이 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100개를 저희가 이제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반면교도 삼아서 이것을 컨텐츠화 할 거냐, 킬러 컨텐츠로 갈 거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회원님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에 예산이나 사업 방향을 정할 때는 상호동이 그러면 지원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단연코 아까 100가지 컴퓨터 자원조사를 봐도 이렇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서 상호동이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고 트라이앵글에 그 특색적으로도 상호동을 거치지 않고는 지금 경주라는 도심에서 외국인들이 사실 성리단길만 즐기고 가거나 고문단지만 가거나 되게 분절적이잖아요. 그래서 상호동이 한 도시의 다운타운으로서의 입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가 개인적으로도 경주 올 때마다 성리단길 아니면 고문단지 가는데, 상호동이 이렇게 뭔가 특색 있는 한 개의 스팟이라도 있다면 저는 의미가,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콘텐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경주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다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공간이나 스트레스 많이 해주세요. 도시생 사업은 예산이, 이쪽 예산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7층짜리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데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콘텐츠만 있기만 해도 자연스럽으로 모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방식을 우리가 적용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외국인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은 사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경주라는 도시 그 안에서 상호동에서 도시진행 사업을 매개로 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거나 이 지역의 확리단길에서까지 또는 세계문화유산이나 이런 데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개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인가요? 저희 이제 라운드 테이블 할 때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뵀었고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의견을 주신 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5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사랑 콘텐츠의 팀장 손예린입니다. 제가 여기 부분부터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비전님 저희가 이렇게 5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전략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그리고 시공간 방문 특성에 기반한 확장형 프로그램, 그리고 컨슈머형 프로그램, 그리고 그리고 국제 문화를 공유하는 컨슈머형 프로그램, 세대 불문 참여하는 문화 소통형 프로그램, 그리고 황리단길과 같은 주요 관광지와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 이렇게 5가지로 전략을 제시했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 특화 프로그램으로 5가지를 시범 운영해왔고요.
프로그램 개요랑 그 진행 사진만 간단히 보시고 뒤에 저희가 진행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로 피크닉 박스를 여기 앞에 8호점 공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황리단길 같은 주요 관광지에서 여기 황호동 원도심으로 좀 관광객 유입을 좀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8호점 공원에서 피크닉 박스를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성과로는 저희가 홍보 모집을 했는데 3일 모집 만에 5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3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만큼 많이 모집을 해준 이유가 저기 관광 컨벤션과 공식 계정에 인스타 피드를 올리고 나서 이렇게 모집이 많이 되었던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모집 경로도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서 향후 추진 방향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피크닉 박스만 진행하는 데에는 참여 계기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느껴서 글로벌 문화교류 축제를 할 때 피크닉 박스를 나눠드리고 이걸 연계하는 추진 아이디어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건 진행 사진이고요. 앙케이트 했을 때 여기가 오히려 황리단길보다 한적하고 쾌적하고 좋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2회차는 위켄드 클래스라는 쿠킹 클래스, 외국인들이 직접 그 자국의 음식을 요리해보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같이 요리해보고 그리고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거는 2회차로 진행했고요. 1회차는 11월 13일 사거리 식당에서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보았고요. 반세오라는 음식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했고 2회차는 16일 수요일에 황호동 옆인데 성관동에 있는 그 경주키친이라는 곳에서 태국 음식을 요리해 보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위켄드 클래스라고 이름 붙여서 1회차는 일요일 주말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대로 지정을 했고요. 2회차는 이제 주부분들이 참여도가 높은 평일 낮 시간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요거는 1회차 진행 사진이고요. 사거리 식당이라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다문화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경주키친에서 진행한 태국 음식 만들어 보기. 여기 오늘 진행해주신 위차이님도 오셨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해보셨던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번에 황룡에 그 태국 카오팟가이 해봤어요. 같이 먹고 그 풍선언니 많이 왔어요. 같이 먹고 맛있어요. 카오팟카이라는 그 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 주시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때 고려인 분들이 많이 오셨었죠. 다 맛있다고 좋아하셨다고. 네, 맞죠. 그리고 3회차, 세 번째 프로그램은 국제아동 동화책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흥무초등학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동화책 클래스, 직접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만드는 동화책 클래스를 진행했고요. 진행 사진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다문화라는 걸 딱 정해서 그걸 주제로 삼지 않고 그냥 그 다문화 아이들의 일상적인 얘기를 담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두 아이들은 사촌 동생이랑 싸운 얘기, 엄마랑 싸운 얘기 이런 걸 담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좀 크게 있는 김까짜라는 우즈베키스탄 아이는 부모님과 그 까짜라는 아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부모님 일 때문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언니가 거기서 학업 때문에 남게 되었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들여서 한국에 같이 돌아오지 못하는 뭐 그런 얘기를 담았는데 내용이 나중에 뒤에 동화책 낭독을 저희 연구원이 해줄 거거든요. 들어보시면 약간 좀 슬픈 내용인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로그램이 K컬처단이라는 거였는데요. 요거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코스를 정해서 투어를 다니는 내용이었습니다. 1회차는 렛츠고 황호라고 해서 여기 황호동 일대 뭐 경주 사진다방이라든지 다문화거리라든지 그리고 그 여기 옆에 있는 성동시장 그리고 성동시장 둘러보면서 분식을 먹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했고요. 2회차는 경주 툭툭이 투어라고 해서 그 전동차를 빌려서 주요 관광지 뭐 교촌마을이라든지 월정교 역사 유적지 뭐 같은 곳을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 사진이고요. 1회차에는 이제 중국인이랑 베트남 분이 참석하셨고요. 2회차에는 키르기스스탄 분 2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진행한 경주 크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코스가 대호당에서 일본식 라멘을 식사하고 그리고 화랑연에서 저희 한국의 전통주 큐레이팅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제 아래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약간 밤의 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주 큐레이팅도 외국분들이 전통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어서 좋다는 평이 많았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진행 사진이고요. 국적이 되게 다양하게 참여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었죠. 네, 이렇게 3개국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5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향후 추진 방향을 좀 도출해 보았는데요. 조사 결과 및 자문 의견에서 첫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반미 피크닉 프로그램의 그 전략이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에서 먹거리나 즐길거리 등 흥미 요소가 필요하다고 자문 의견이 나왔었는데 피크닉 프로그램이나 여기 태종기획에서 진행했던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그램 저희가 진행해봤을 때 느낀 점이 약간 식상하거나 참여 대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화교류 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서 축제를 진행할 때 이제 진행했던 피크닉이나 문화체험 코스를 같이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향후 추진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확장형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쿠킹 클래스나 그리고 태종기에서 진행했던 의식주 체험 코스 같은 것도 위에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참여 계기가 약간 부족해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을 좀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식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마켓형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자는 추진 방향을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컨슈머형 프로그램에서는 아동 동화책과 태종기획의 그 외국 동화 낭독극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거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동화책을 공연하는 다문화 연극단이라는 걸 진행해보는 방향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소통형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진행했던 K컬처단과 외국인 홍보대사 발탁 그리고 2가지를 연계해서 다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이 가이드를 하는 주민여행 해설사라는 프로그램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계형 프로그램에서는 포크롤 그리고 태종기획에서 진행했던 지금 인스타를 활발히 계속 올리시고 계시던데 뭐 30-40개 정도 거점 발굴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포크롤을 진행하는 반짝 여행이라든지 원도심 화풀 투어를 진행해보는 프로그램 어떨까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태종기획에서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통의 장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저희도 그렇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상호 소통의 장이 필요함을 느낌에 따라 저희가 상호 소통의 장 프로그램도 또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미니 포럼 때 얘기 나왔던 게 외국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는 다 같이 맥주 파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네, 이상 프로그램 개요 정도는 설명 다 드렸고요. 뒤에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된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준비하는 동안 잠깐만 말씀드리면 마지막 33페이지가 아마 오늘 면이 따지면 내기할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는 좀 많이 구체적으로 담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축제를 할 때 항상 축제할 때 들러리로 서라고 하면 아무도 참여 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문화나 외국인 분들은 일상이 좀 우리보다는 조금 이렇게 다른 시간대를 살고 계셔서 이거 조율하기가 참 힘들고 참여하기 힘드신데 과정형 축제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9월, 10월 행사할 때까지 미리 이분들이 도시 그 축제에 이제 경주역 같은 걸 활용하실 때 하루 종 첫 번째 같으면 이제 축제의 기획자로 좀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마켓형 프로그램 같으면은 이제 그분들이 진짜 자기 자국의 음식을 이제 요리해주는 셰프로 이제 세워드리는 거고, 이제 연극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드리는 거고, 이제 주민 해설사 같은 경우 그분들이 또 상호동하고 접점이 맞으면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경주는 이제 고향이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도 이제 여행 이제 기획자가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과정형과 이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조금씩 크게는 못 바꾸고 같지만 한 10%라도 조금씩 그 축제 할 때 한편에 저희가 보니까 위원장님이 전 굽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좀 일부에는 그냥 와서 하기보다는 그분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첫 번째 진행했던 피크닉 박스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 피크닉 하기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날씨만 좋으면 한 번씩 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과 오랜만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 뭐 친구들, 연인들 다 힐링할 수 있고 뭐 경주 구경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피크닉 박스는 2명씩 총 3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보셨던 것처럼 베트남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국어밖에 구사를 못 하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는 따로 못 담았고요. 다음은 위켄드 클래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요일마다 옵니다. 일요일마다 오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베트남 쪽에 친척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살구수가 또 맛있더라고요. 이런 체험은 이제 처음 이렇게 겪어봤는데 재밌고 행복합니다. 음식이 좀 흔한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 자국의 향신료가 들어가니까 색다르다는 그런 피드백이 많았고요.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아동 동아트
다문화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우리 가족을 교재로 그림책을 자신의 일상에서부터 소재를 찾아서 그림책으로 만들어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찾고 글이랑 그림 스토리 보드를 짜서 이제 대략적인 그림책 내용을 함께 짜보았고요. 이제 친구들이 해온 스케치를 바탕으로 퇴색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지랑 작가의 말을 쓰는 걸로 커리큘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숙제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오고 또 색칠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뭐 저도 하다 보면 이제 하기 싫고 귀찮을 때가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또 그림 그리면서도 힘들었던 거는 약간 다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냥 뭐 귀찮을 때도 있지만 또 동시에도 즐겁기도 한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언니가 멀리 사니까 뭐 자주 못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다 같이 놀고 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그 내용은 엄마 말에 느리게 움직여서 혼난 이야기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가 조금 아빠를 닮아가지고 엄마 말을 좀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프로그램인 K컬처단에 2부는 아직 영상 제작이 덜 됐고요. 1부는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나가서 촬영한 영상인데 땡겨가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문화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시사랑 콘텐츠랩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K컬처가 활동을 통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나라를 들어가고 학위단길에 인지도가 나아지는 처음으로 저희는 한국 원도시 동대생 현장지원센터에서 출발해서 다문화 거리, 성동시장, 정주 44방 코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라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 유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온 대학원생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주 브이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이렇게 현장 촬영센터에서 시작해서 다문화 거리를 지나갔고요. 성동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요.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사진다방이라는 곳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끝마쳤습니다. 저희도 한 몇 개월 있는데 이런 스팟이 있는지 사실은 몰랐고요. 저희 하면서 대표님들하고 친해지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이제 도생 사업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이제 이해도도 가지는 그런 시간이. 요즘은 저번에도 미니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보고 관광을 가는 시대거든요. 실제 젊은 MZ 세대들은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강호동에도 이런 스팟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그 국제아동 동화책 중에서 김가짜라는 그 우즈베키스탄 학생의 동화책을 저희 연구원 중에 시 낭독도 하시고 하는 분을 좀 모셔서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요겁니다, 요거. 네. 저희 책도 지금 다 하드커버로 나와서 요 센터에 다 드리고 있어요. 자료 뒤에 보시면 동화책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하고 5번 쉬고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Sister, я соскучилась по тебе. 언니 보고 싶었어. 이번 가을에 우리 언니가 결혼을 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못 온 지 거의 3년이 지나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니에 대한 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언니가 내년에 온다고 해서 마지막에 신나게 노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부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가게 되었다. 딸아, 너는 아직 공부하니까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는 울며 끄덕거리기만 했다. 며칠 후에 공항에 갔다. 언니가 울면서 보고 싶을 거라고 계속 말했다. 공항에 도착하고 몇 시간 후에 키르기스스탄을 떠났다. 몇 년 후에 언니가 결혼을 하려고 아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는 깜짝 놀랐다. 이제 자기 딸이 다 텄다는 생각에 슬퍼졌다. 언니가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다. 행복한 언니와 형부의 표정이었다. 그렇지만 아빠가 계속 슬퍼하셨다. 그때는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셨다. 나는 싸울 때마다 많이 무서웠다. 몇 달 후에 친구랑 배구를 하고 있을 때 언니가 엄마한테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전화를 했다. 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딸아, 할 말 있어 라고 하셨다. 언니가 한국에 온다고 했어 라고 하셨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공항에 갔다. 공항에 갈 때 너무 긴장됐지만 행복했다. 드디어 동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있는 큰 창문에 언니의 비행기가 보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언니가 나타났다. 언니한테 뛰어가 손을 잡았다.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 다 함께 행복하게 노는 시간이 생겼다. 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저희가 막 한 40분 보여드린 거는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항호동으로의 방문 유도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 과업을 했을 때 황리단길이나 이런 관광 스팟에서 또는 외국인, 성공동이나 다른 외국인 분들, 요 근처에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항호동 왔으면 한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짰습니다. 아직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들어진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진행하면 아무도 발언 안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만 전달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과업에서 저는 조금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하신 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 지금 하시는 사업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황홀동으로 오게 하는 게 문제인 것인가? 안 그러면 여기 경주에 살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 기존의 한국 분들이랑 같이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도시사랑 콘텐츠랩하고 행정기획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은 하는 분들만 오셨어요. 하는 분들만. 거기에다가 반한국인 되신 분들.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는 새로운 수요를 좀 발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켄드 플러스를 이제 여러 가지 하셨는데 거기에 뭐 상권대에 계신 그쪽 분들이 좀 오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오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한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순히 뭐 위켄드 클래스로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고 끝이었잖아요. 그 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문화소통형 프로그램에서 주민여행 해설사 외국인 오신 분들이 거주하신 분들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내 법상의 관광진흥법상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으시면 안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강구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좀 찾아봤었는데 올해 3월달에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주시는 경북 도내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구정책의 다문화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전무했었습니다. 보고서를 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전무했었고, 또 한 가지 뭐 얼마 전에 시에서도 뭐 경주시 그 관광 실태조사 해가지고 발표했었거든요. 발표한 거 보니까 내국인들 대상으로만 조사했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미약 카메라마 할 적에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과업들을 진행하면서 두 기관 단체에서 하시면서 우리 황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좀 거의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법 체류자 얼마나 되는지 거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돼요? 백신 접종 네. 추정되는 6,000명 정도. 네, 저도 방금 알았는데 6,000명 정도 했고 백신 접촉자가 5,800명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쪽에나 성분동 쪽에 좀 살고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끌어모으는 게. 근데 사실 저희가 아침이나 저녁 때 오면은 여기에 출퇴근하고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좀 한 5시 정도 되면서 퇴근하실 시간들이 되는데 그분들은 미약 하나마 어떻게 좀 뭐 음지에서 양지를 끌어모을 수는 없겠지만은 좀 그런 그분들에 대한 복지 형태도 뭐 사실 황호동 관내도 여러 단체 복지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뭐 많은데 그분들이 좀 그분들한테도 좀 신경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는 결론적으로 뭐 딱 뭐 1번, 2번, 3번을 떠나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 말고 신규 수요가 조금 창출될 수 있는 방법들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아까 요 동화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좀 고무적이었었고 그런 것들을 좀 다음 내년에 글로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이것들 좀 뭐 시립 나라별로 만든다든지 뭐 해가지고 여기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관내 학교 보면 도서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좀 배포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하고 다문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연극단을 만든다든지 뭐 구연단을 만든지 해가지고 뭐 주말에 저희 사업에서도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의료지원센터에서도 가끔씩 하시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 할 때 그냥 가족센터에서도 하는 사업들에 좀 참여시켜서 그들이
제가 느낀 거는 거의 다들 그냥 수혜자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가면 뭐 줄 건데, 내가 참여하는 돈 주니? 현실적인 얘기로.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참여 플레이어로서의 좀 역할을 좀 줄 수 있고 그들을 좀 만들 수 있는 좀 당원들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고서에 담을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글로벌 문화 용역을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쪽 회사의 대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론 저희도 이제 가업 완수 때문이라든지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이 항호동 안에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 콘텐츠에 이끌려서 사람이 오게 하기보다는 약간 동원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수혜자처럼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오게끔 끌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가면은 저희가 지금 당장 사업을 치는데 향후에는 사업이 그렇게 좀 완성도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도 이제 글로벌에 대한 사업 이해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항호동 내에 또 경주 내에 현실 처해진 상황을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까 사업 방향을 이제 하면서 조금 잡게 되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경주 내에 그리고 항호동 내에 있는 맨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분이나 이주자분들 쪽으로 좀 타겟팅을 갖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혜자들을 하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차라리 저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막바지에 들어서 생긴 건데 지금 다른 상권들은 전부 다 뭐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음식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콘텐츠적인 요소로 돼 있는 상권 발달돼 있는 것이 경주에서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이제 플리마켓 사업도 했었지만 오히려 이 항호동 내부에서는 이쪽에 있는 외국인 상점가나 아니면 외국인 거주자보다는 조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외국인도 소비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한국인 관광객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경주 항호동에서 막 같이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발표드립니다. 끝입니다. 주제하고 틀리게 자꾸 말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항호동 방문 유도 강화는 매번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항리단길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뭔가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할 수도 없고 어떤 기획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몇 군데 스팟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스팟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스카우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물리적으로는 골목길에서 황리단길에서 오는 길을 그 뭐 길에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이 항호동 오는 길을 만들 건데 내년 되면은 그런 거는 떠나서 여기 보면은 가게들 아까 많다고 했던 외국인 가게들이 근데 딱 보면은 이게 내국인 입장에서 딱 지나가 보면은 분위기가 확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좀 그 경주시에서 간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간판이라든가 어쨌든 바깥에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얘기는 베트남만 와, 태국만 와 이렇게 식으로 그 인테리어 하지 말고 어쨌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편하게 그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빈 가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청년 CEO 그래가지고 아마 많게는 20개까지 할 건데 원래 6개밖에 안 했거든요. 6개 들어있거든요 안에. 그래서 20개 정도만 더 들어오면은 거의 빈 가게들은 거의 채워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거리가 설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관광객 젊은 사람들이든 경주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든 어쨌든 간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객 가보면은 음식집 다 가보면 맛은 뭐 되게 월등하다는 얘기인데 사진 찍기 좋은 음식들이 절비하잖아요. 그 좀 산 음식들은 안에 들어가 있고 비싸 그 사진 찍기 좋고 진짜 유명한 분들 와서 하는 식당 같은 데는 가보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도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도시여행 체험하면서 가장 그 여행객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어쨌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진 찍기 위해서 온다는 게 그 첫 번째 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보면은 유도하려고 하면은 그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그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주신 것들도 저희가 뒤에 유목별로 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약간 그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팀장님 혹시 외국인 같이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니까 뒤에 있으니까 모르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근로자분들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황리단길에 이제 다문화라든지 국제 교류 프로그램하고는 겹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황우동에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영상도 보고 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실외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는데 거의 실내가 많은 것 같아요. 위켄드 클래스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외국인, 내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밖으로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공연 문화라든지 콘텐츠도 그런 쪽으로 기획을 좀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여기 경주는 내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이구나, 그런 도시구나 라는 거를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태종기획에서는 하는 게 이제 밖에서 다 99% 하시고 저희는 그러는데 아까 정말 좋은 의견 하셨는 게 사실은 이제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게 확산이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좀 봄부터 이런 활동을 센터에서 바빠지시겠지만 좀 많이 밖에 보여드리고 그게 새로운 장면을 또 불러일으키면 또 관심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3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센터장님도 모두에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황호동 내에 이제 불법 체류자 분들이나 사실 좀 저간여도를 보이고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커뮤니티로 끌어낼 것인지 얘기는 해주셨고 저번에도 지지난주도 위원장님도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맥주라도 좀 그러니까 술이 중요하진 않지만 맥주라도 이렇게 하면서 좀 만나는 장을 가지자고 하셔서 아마 내년에는 제1순위가 그런 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태종이나 이런 데서 또 음악을 잘 하시잖아요. 외국인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다 사진을 엄청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좋은 카메라도 있으시고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외국인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 걸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기획적 해서 황호동에 도움이 되면서 본인들도 자기 각자의 나라나 이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을지 이게 컨슈머잖아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번 주도 해보니까 각자 그 회계 의복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이야기를 하시니 이제 다 문화기획자가 되신 것 같아요. 다 런어웨이를 그 쇼케이스처럼 런어웨이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센터장님이나 위원장님도 옷 입고 한번 걷는 거죠.
아니면 컨테스트를 하거나 그 할머니들이 그 각자의 이국적인 옷을 입고 선글라스 하나만 껴도 뭔가 새로운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국장님은 뭐 아이디어 없어요?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커뮤니티 발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사업 초창기에 그 여러 가지 뭐 관계 기관이라든지 그런 그 자원을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72개 정도 조사하셨다가 지금 100개를 채우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분류가 뭐 예를 들자면 경주 쌀밥까지 이번에 다 넣으셨잖아요. 이게 뭐 공간으로 지금 분류를 하셨는데 이게 공간인 건지 뭐 커뮤니티인 건지 아니면 뭐 음식 문화인 건지 그런 분류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100개의 자원에 대한 그 100개의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사실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던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조합을 하는 거죠. 이 공간과 이런 컨텐츠 그리고 저 공간과 이런 컨텐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100개의 자원에 대한 정리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하다가 사실 못했는 게 그 부분인데 사실 몇 가지는 한 10군데 20개는 저희가 실제로 거기서 외국인들을 결합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꼼꼼히 안 물어보고 좀 핫하다 싶었던 건 너무 사실이고요. 이제 개론적으로는 이제 그걸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약간 스팟으로 갈 수 있는 것들과 그냥 안에 이제 자원이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게 공간적인 그렇고요. 자조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표시를 좀 따로 해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당장 내년이라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는 거의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정도는 보고서에 다 담아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태종계획 쪽에서 아이디어 없으신가요? 내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위원장님. 네. 다문화 커뮤니티 발굴 아이디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 가면 너무 광범위하게 잡다 보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숫자에 자꾸 목숨을 걸고 하니까 자꾸 스카우트 사람을 인위적으로 못 와서 그 사람들한테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이게 스팟이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커뮤니티 전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베트남은 베트남, 태국은 태국 그런 날들을 정해서 그 대단한 많은 금액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적은 금액으로 기본 재료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저기 얼린공 상목당 얼리마당이지. 네. 얼리마당이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천사 날개도 있고 뭐 옆에 타일 아트 경주에 대한 타일 아트 해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넓지 않아서 아주 조급하게 그 음식 같은 거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뢰성 모든 걸 사람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외국인들하고 동네 어른분들하고 같이 이래가지고 그런 외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내년 8월달 이후부터는 어차피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니까 그 공간 안에서 뭐 매달이면 매달마다 뭐 베트남의 날 무슨 날 해가지고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어쨌든 그날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만나고 올릴 수 있도록 차라든가 뭐 이런 거 대접하는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뭐 해줄게 못세우고 가고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거는 홍보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런 걸 편리하게 생각해서 그냥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오세요 하는 거는 그냥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좀 사람이 적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명 오든 두 명 오든 간에 홍보를 통해서 베트남어를 할 때는 베트남어로 하고 그 경주시에서 오세요 정책 같은 거 많이 하자는 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구청 우리가 뭐 불법으로 들어왔는지 아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행위 자체만 예를 들면 그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냥 이걸 뭐 한다고 하고 행사한다고 하고 이래서 막 사진 찍고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냥 사진 찍더라도 왜 용역사니까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한두 컷만 찍고 편하게 그 사람들이 이 공간 어떤 공간이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봤을 커뮤니티 다문화들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분들이 만드는 거지. 내가 이번에 그 창업 인큐베이팅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장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사업자잖아요. 따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예를 들고 사람이 올 거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난 뒤에 우리가 그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모든 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마 창업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접근 방식, 당사도 사람하는 접근 방식에 의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옷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런 거 어떠냐 저런 거 어떠냐고 빨리 찾아내는 게 맞지.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어쨌든 일단 실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인가 할 때는 여기서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모의적으로 할 때는 올림마당 같은 데서 저희들 공간이니까 내지를 써도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서 좀 이 아이디어를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들한테 바로 미션을 주면 한 10개 나라별로 사실은 모이는 명절이나 그 특별한 공휴일이 있거든요. 각자 나라. 아까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까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겨울 빼고 한 7, 8개월 내에 여름 빼고 좀 그 글로벌 푸드데이 같은 거를 토요일이나 오후 3시부터 한 6시 이렇게 잡아놓는 그러니까 공휴일이 어디 있는지 각 나라에 그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그곳에 담아두면 센터에서 그 기획하실 때 조금은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하게 되고 밖으로 이제 드러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입소문을 내서 오는 것만큼 저희들이 그것 이상으로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참여하신 분들이 뭐 달라 말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와서 좋은 인상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사람 숫자 많이 안 와도 된다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장님.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간에 대한 파악이나 그런 건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활성화함에 있어 사실 저는 소모임을 기준으로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모이거나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서로 잡기나 이런 걸 신변 잡기를 대화를 할 건데 그때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어떤 게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모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모임의 경우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중에서도 다 수요 조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중언어 동아리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 중국어를 쓰는데 아이는 한국어를 쓴다든지 이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이런 형식의 형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저희가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되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런 소모임을 여러 개를 먼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성과 공유와 피드백 그다음에 저희 나름 자체로의 해석을 한 다음에 어떤 거는 폐지, 어떤 건 유지, 어떤 거는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서 다시 또 소모임을 만들고 하면 이런 곳에 있어서 이제 공간도 그럼 이 소모임에 맞춰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일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넣는 방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왜 옆에서 그렇게 흐뭇하게 보시는가요? 아, 맛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농담삼아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왜 아까 아하브 커피 나오니까 좀 선생님들이 성건동이라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가 성건동을 빼고 그냥 경주시로 넣자고 저 영생업체에 말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요 주변에 있는 학교 3군데를 다 연락을 해서 하신다고 손 팀장한테 했는데, 이제 약간 스스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씩은 이렇게 조금 열정적인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다시 흥무초로 돌아왔어요. 제가 흥무초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 여기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마다 차를 데리고 갔지만 거기가 또 아이들이 잘 엄마들이 데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동화책 연극 같은 경우도 4층이나 여기를 활용해서 해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거죠. 왔다가 여기 돌아다니고. 아까 전에 그런 이중언어 같은 경우도 동아리 같은 거나 이중언어 클래스 같은 거를 열면 저는 분명히 사람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저희 영천에서도 무슨 이렇게 수요조사 같은 거 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자격증반이나 그 어학 같은 거 이런 거에 수요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딱딱하게 그 교과서처럼 가르치기보다는 현장에 생생한 그 당사자들한테 배우거나 또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고충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좋겠다. 동국대를 저희가 만나면서 느낀 것도 동국대 안에 사실은 그런 국제문화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버스비 내고 여기까지 오락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기대 효과가 있다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못했다 뭐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3번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생과 국제문화 커뮤니티 협업 방안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박인주 센터님도 이제 인구 정책이나 지금 관광 계획을 가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조사나 사실 외국인은 계속 우리나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드는 인구를 감당을 우리가 못하겠죠. 그럴 때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때 도시행에서 이게 좀 나왔다는 거는 사실 반면에 생각하면 안 해도 될 고민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고 계신 거고,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안 간 길을 먼저 이제 도시행에서 저도 도시행 사업 문화행위 평가나 이런 걸로 한 20군데를 다녀봤는데 사실 김해 같은 데도 고민이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하는 최초라는 데 의미를 둔다면 이 도시행과 국제문화의 교류 방안, 커뮤니티 협업 방안에 대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는지 좀 말이 좀 빗나갔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였죠. 아니면 아까 황리단길이나 이런 연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방안들 좀 생겨날 공간들이나 쉽게 말하면 이제 내년에 공간이 생기거나 내후년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 좀 반영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책적인 거 말씀하셔도 되고 좀 구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원장님. 여기 보면은 도시재생과 다문화 커뮤니티 협업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게 도시재생 공모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뭐 우리 집에 우리 비슷한 인들 한 5명 생사하고 그냥 인사하고 뭐 편하게 뭐 인사하고만 그런 거지, 어떻게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도시재생 공모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걸 한번 경주가 한 3만 명 정도 된, 외국을로 다도만 3만 명 정도, 다문화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인구 24만 5만 도시에서 3만 명 정도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10% 이상이 외국인들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도시재생에 넣어놓은 건데, 지금 제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고민을 오늘 심포지엄 때문에 고민을 며칠 동안 해봤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야지 단계가 맞아 들어갈 거에 대해 생각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그 이슈를 만드는 건 우리가 도시재생이
이제 뭐 사업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어차피 시나 시의원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보면은 시 아마 다문화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대한민국 전국에 내가 물어봤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시가 나서서 어쨌든 그 시의회에서 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티 협업 방안은 어차피 그 용역업체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다문화 부서가 있는데 다문화 부서하고 언제 협업을 얼만큼 했는지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나가서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좋은 건 어떤 거고 그런 걸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묻는 것보다는 그분들 직접 현장에서 치고 있으니까 그분들 인터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 잘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스타디 그룹을 만들든가 경주시 의회에 다문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들도 어디 법안을 발의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그 법안 발의하려고 그 모든 내용들을 만들고 못하잖아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해주고 그래서 시의원들 보고 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법안도 발의해달라 그러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하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 우리 다문화의 그 교류의 얘기에다가 발을 딛도록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시청 공무원들한테 또 압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은 아마 좀 더 나은 우리는 방법을 모색해서 전달해준 거 그 방법을 모색했는 걸 시의원들이 시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보면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 내가 어제도 시의원 한 명 같은데 전날 들어봤는데 다 출장가 없어서 전화 통화되는 분하고만 얘기를 했는데 관심은 있는데 다 보려고 하니까 서류가 없어. 전체적인 서류.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툭 빼고만 얘기 그냥 자기들 어디서 들었는 얘기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대로 현장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무슨 일을 하고 예산이 나와 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일해. 그런 예산들이 지금 우리가 전부 조사했다시피 센터들 쭉 있잖아요. 그런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들한테 도움되는 센터도 있겠지만은 그 보면은 뭐 외국인 뭐 해가 무슨 센터 동네마다 가면 쭉 다 있는데 가보면 거의 그거잖아요. 직접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의 그거 자기들 몇 명의 그 놀이터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황호동 도시재생이지만 전체 경주의 다문화들 어쨌든 아까도 뭐 복지 그렇지만 복지도 다른 게 있는 게 그분들이 뭘 필요한지 알아야 그 복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뭐 지금 시에서 뭐 학교 잠바 하나 주자고 뭐 이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곳에 살면서 눈치 안 보고 어떻게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 그게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나라 있잖아요. 꼭 옷이 두꺼운 게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옷이 얇든 두껍든 간에 그분들이 이곳 생활하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못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민간인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시나 시의원들이 같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토론하는 과정 우리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심포지엄을 가지면 맨날 보는 얼굴들이잖아. 그래서 무슨 답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하려면은 앞으로 뭐 이런 걸 할 때는 그 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내가 시장 보고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그 담당 부서 과장, 계장 뭐 부서 오고 시의원들 몇 명 오고 그리고 또 다문화에 대한 전문 교수들이 있으면 교수들이 갖고 뭐 답을 주는 사람들은 애시 많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 우리가 몇 명 앉아서 이 방안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은 내년에 뭐 계속 한다면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그 행사 기획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안 하더라도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저기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빌려서라도 좀 해볼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은 도시재생에서 이걸 먼저 꺼내면 부서에서 연말에 안 오겠죠. 근데 이제 내년 초에는 아까 회장님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뭐랄까 통합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을 시장님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이슈 사실 공부하러 오라고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연이나 그 부서분들하고 쭉 명단을 만들어서 조금 그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류만 해놨는데 각자 미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센터들도 어떻게 좀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연초에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는 거 정리 요약을 다 해가지고 네. 가지고 있어야지 시장이든 시군도 해가지고 다 우리가 엄마를 연구관 하자고 얘기해서 그게 정확하게 매듭이 들어있다. 아무것도 없이 담원 아예 해야 되는 오세요라고 한다고 안 되잖아. 왜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가능성에 대한 쪽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경기에서 이 다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능성도 접수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 다문화 활성화 계획 서류에서 시장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100% 이해한 건 아니죠. 그래서 90% 이해한 걸로 알고 저희 보고서 요약본을 좀 만들어서 연말 연초에 저희 연구원들 힘들겠지만 만들어서 이제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출력을 딱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성 실장님. 그리고 저기 사실은 저희 쭉 가면서 계속 두 분 그 윤석준 세계문화교류 회장님하고 김인철 경주국제교류 회장님도 오셨는데 계속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 말씀을 이번에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런 다문화 국제문화 커뮤니티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부터 저희가 좀 수요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조차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재개발해요? 이런 인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용역이나 이런 걸 실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사업 설명회도 하고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 모아서 라운드 테이블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국제문화 커뮤니티 쪽으로 뭐 센터나 지원기관 쪽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도시재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그 중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찾아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다가간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국제문화나 다문화 쪽 분들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저기 회장님, 네, 윤석준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준입니다. 사실 우리 경주라는 지역이 약간 좀 지역 특색이 좀 강한데 외국인 분들만 자기들이 조금 이제 뭐 분리됐다 생각한 게 아니고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지역 사회 기존에 있는 뭐 단체라든지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립니다. 그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좀 지역 특색성이 강하고요. 경주시에서도 행정 분류도 사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자리 창출과에서 하고 다문화 정책은 이제 다문화 여성 정책과 아예 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또 다문화 정책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가면은 뭐 조례는 있지만 다문화 센터를 가셔야 해가지고 이 행정도 따로 돼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엄청나게 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하시는 것처럼 한 1년 정도 되면 또 부서가 바뀌어버리고 바뀌면 또 한 2, 3개월 동안 업무 파악해야 되고 한 8개월 일하다가 또 딴 데 가야 되고 이 지속성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요즘 지속성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뭐 다문화 여성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왜 외국인 근로자를 다문화라고 부르느냐. 정책 자체가 다른데 그렇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목적이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돈을 벌러 온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일본에 돈을 벌러 갔는데 월화수목금토 6일을 뭐 주야간 근무하고 일요일 날 행사가 있으니 행사에 좀 와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가지겠습니까? 가면은 거의 뭐 수요자처럼 이제 행사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끝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허하잖아요, 이렇게요.
그게 참 가지지 않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게 보면서 좀 이제 재밌는 현상은 이제 고려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와 있을 때. 고려인들은 이제 한복이라든지 뭐 이런 전통 문화 체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거든요. 뭔가 자기들의 이제 뿌리였다는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려인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조선족 4세가 한국, 중국 축구 대회를 하면은 중국을 응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응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국적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꼭 바꾸려는 사람도 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차라리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차라리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돌아가면은 동네 유지가 되니까. 하지만 있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이제 뭔가 문화 체험이라든지 여기 관심은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약간 뭐 조금 전에 뭐 조금 식상이하는 것도 하는데 그 식상이하는 것은 않습니다. 저희들 그 향교에서도 이제 월성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고려인 애들을 데리고 이제 뭐 서예 교육, 사공자 교육 해가지고 뭐 상장도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 황호동 발굴하면서도 이게 외부에 있는 외국인도 데려와야 되고 시내 있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그 다음에 뭐 그 가족 아이들 이 대상이 너무 넓으니까 사실 이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과연 얼마만큼 그 사람들 데려올 수 있는가, 또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건 지속적 홍보 속에서 이제 와지는 것이지, 이게 뭐 어떤 우리가 그 뭐 1, 2년 홍보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경주에 온다.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그 미국인 뭐 원어민 선생들도 봤지만 이 사람들 그 학교에 이제 뭐 원어민 선생하다가 방학 되면 비행기 타고 일본 갑니다.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파워 자체가 일본하고 아직 경쟁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또 뭐 서울에 뭐 한국 관광객 그 들어오는 외국인의 85%가 서울 가고 15%가 부산 쪽 오는데 경주가 또 메인 도시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경주에 유독 프랑스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 자체를 이제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목적을 하고 오는 것이지, 이제 뭐 어떤 경주의 어떤 특정 동네 지역을 뭐 꼭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황호동에 들어올지는 제가 여기서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연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좀 야 너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너무 네, 하셨네요. 제일 중요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도시생산과에서 또한 일은 아닌데 제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을 때 사실 좀 안 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회장님도 그 말씀일 거예요. 회장님 지금 계속 이 일을 하시니까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계속 같이 그분들 만나고 소통하고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게 지치거든요. 장기전을 해야 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또 일을 또 주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들을 또 못 하게 되겠죠. 또 한국인 분들은 또 반대로 왜 한국인들 안 하고 이런 거 하냐 이렇게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서 피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셨던 분들이 조금만 내년에 잘 짜여진 구조 안에 연구 말씀하셨는데 연구를 좀 해서 플랜이 나오면은 각자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야 방법으로 풀리면은 그래도 혼자 하기보다는 이제 센터 혼자 하기보다는 다양한 분들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내년에 이런 일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영천에서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경주에서 이런 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주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피크닉 박스 만들고 할 때는 막 진짜 차에 다 실어오고 막 그럴 때는 이거 뭐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루 만에 막 30명 이상 신청하고 할 때는 좀 의미도 있었고 그분들이 진짜 이런 일 그런 세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요즘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돈 들여서 하기 힘든 것들을 경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칠까요?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다른 분야에서 듣는 거는 이제 디아스포라 문학이나 디아스포라 문화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지금 BTS 누군가는 그러면 BTS K 컬처 뭐 이런 거 이유는 지금 뭐 빠친코도 있고 빠친코의 작가님이 또 다른 소설을 썼잖아요. 소설적으로는 크게 뭐 메리트가 있는 소설이 아니지만 세계 노벨 문학상 받은 분도 디아스포라 문학이나 사실 그런 디아스포라라고 통칭되는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거나 다양한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장만 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고려인이라고 명칭하기보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부르고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뭐죠? 까레이스키 뭐 자기들끼리 맞죠? 예. 저도 딴새우라는 거 이번 처음 알았어요. 자, 그 관심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부터 그분들의 언어로 풀어내자라는 차원으로 보고 저는 지금 언니 보고 싶었어 이 까짜 친구 얘기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저의 미래의 이야기 같아서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컨텐츠들을 도시행센터에서 조금씩 만들어낸다면 뭐 사람들 숫자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까레이스키 뭐 베트남 분들의 언어 이런 것들을 계속 뒤에서 많이 쓰는 것부터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부족하다마 저희가 할 일이 좀 많아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잘해서 부록본도 저희가 잘 만들어서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같이 이렇게 이 일들 하실 분들이니까 힘내서 하세요. 어려운 길을 가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그 경주시 도시지원센터장님이신 한동원 센터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끝내세요. 그러면 단체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